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프린트는 풀어보셨나요? 이렇게 일찍 오면 이렇게 안 풀어보세요? 이게 풀어봐요. 문제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OX로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일단 테마식으로 이제 가니까 딱딱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순서들은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넘겨볼게요. 오늘 수요 공급으로 갑니다. 교재로는 89페이지로 가십니다. 89페이지로 가셔서 89페이지로 가시는데 가시게 되면 이제 파트가 이 경제 수요공급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여기 파트로 가는데 이쪽이 나온다면 한 세 네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7문제 가량 출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수요공급을 참 어려워하세요, 그죠? 수요공급을.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밑에 89페이지 가셔서 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조금 보시고 오늘 또 계산 문제도 좀 하려고 하니까 자, 수요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고 우리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유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한 게 중요합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럼 사전적이라고 보셨죠? 근데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걸 유효수요라고 배우셨죠. 구매 능력을 갖춘.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개념이다. 넘겨볼게요. 첫 번째 스타트. 오늘 프린트를 풀었지만은 유량과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량은 제가 필기하겠지만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저량은요, 시점. 그 밑에 확인 예제 문제도 있지만은 유량과 저량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이 저자분은 책을 잘 쓰셨는데 뭐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대자대표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강사들이 좀 이게 좀 어렵게 좀 내려고 이제 하는데 유량과 저량은 이 기출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기출.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습니까? 야매를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먹히게 되면은 오늘 이제 프린트 1번을 지금 풀진 않겠지만 이 프린트 1번이 지금까지 기출됐던 걸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절량에 대한 거를 암기하시면 바로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겠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양과 무슨 양을 바꿔내겠어요? 유량과 절량.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려면 그냥 저랑 따라오셔서 유량과 절량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합니다.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 그럼 일정 기간이다 보니까, 자, 요거는 기간을 명시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로우라는 얘기도 씁니다. 영어도 나왔죠. 근데 절량은 이 저자가 고여 있다는 거죠. 저수지할 때 저자. 그럼 절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요. 우리가 스탁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죠? 스탁. 그래서 스탁이라는 말을 쓰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바꿔내는데 기초적인 게 절량에 저자가 들어갔죠. 그럼 시점에도 저자가 들어갔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절량하면 기간 찍으셔야 돼요, 시점 찍으셔야 돼요. 시점. 그다음에 하늘에 UFO가 떠다니죠. 그다음에 UFO.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거의 뭐 이제 반응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그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데 제가 왜 1, 2월 달에 기출문제에서 절량으로 가면은 좀 빨리 푼다 그랬죠. 무슨 양? 절량. 그러니까 절량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절량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가 부인이에요. 기억나시죠? 그죠? 저는 제가 제자가 부인이 아니라 제 지인이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부인이다? 제자가 부인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죠? 재고, 자산, 가치죠, 그죠? 가격이라고 나오지 않고 가치라고 나왔어요, 그죠? 가치라고 나왔고 아직 안 나왔지만 부채라는 단어가 있죠. 부채도 어떻게 됩니까? 자산에 들어가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인구. 근데 이게 현재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현재가 들어갑니까? 현재 재고가 얼마인지를 보고 현재 자산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현재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가격이 현재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라는 것도 자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채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고 인구도 태어나는 게 현재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기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부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제자가 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이걸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차제곱변 손익계산서 같은 거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만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아신다면은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기출에 나왔던 걸 다 풀어드린다면, 자, 요거는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 이거는요. 시점이라는 건 현재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현재.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그죠? 소득. 소득이 갑이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쫓겨날 수도 있을까요? 쫓겨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죠. 하루에 1,000만 원 가지면 쓰러집니다. 그죠? 그럼 그냥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기간. 그래서 기간에 따라 달라서 우리가 소득이라든지 급여, 임금은 다 유량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자산 기억나시죠? 그럼 자산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그냥 뭡니까? 현재를 갖고 따집니까? 현재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임대료 수입도 잘 나와요. 그럼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건 다 유량이 나는 거죠. 만약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요. 많이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량이 되는데, 좀 전에 제가 가치라 그랬죠. 가치. 그래서 순자산 가치가 나왔는데, 가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의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고, 우리가 지대 수입은 뭐였어요? 지대 수입은 그냥입니까? 토지의 임대료입니까? 토지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가 100만 원 받아. 많이 받아. 기간에 따라 틀려. 근데 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죠. 토지의 가격이니까 이 지가 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떻습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어떻게 돼요? 현재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인구수. 그 다음에 제가 재고는 일정 시점에 있는 재고주택을 얘기를 하고, 신규라는 건 어떻게 돼요? 신규는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기간. 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라는 자체도 지금 A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00채가 거래됐어요. 많이 됐나요? 기간에 따라 틀리나요? 그죠? 한 달인지 1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의 생산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의 생산량도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게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따라서 단기 순이익. 그럼 요건 뭐냐면 따라서 단기, 기간.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산이라는 것은, 이 자산은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럼 자기 자본이 자본이죠. 그죠? 자본이고, 부채가 타인 자본이 일로 들어가요. 그럼 부채나 자본도 따라서 대차대조표. 대차표 현재 시점이거든요. 근데 대차표 손익계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점 있고, 유량을 잡는 게 빨라요? 저량을 잡는 게 빨라요? 저량을 잡는 게 빠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저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럼 제가 있나요? 제가? 제가 뭐예요? 재고 있어요? 찾았어? 제 자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산. 가게 자산 있죠, 그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가치. 그럼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실물 자산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했고, 부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기출이 안 나왔어요, 부채는. 인 있죠, 인. 그럼 인구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내니까 몇 개가 됩니까? 세 개가 되겠죠.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보세요. 어떤 게 저량이에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좀 힘 좀 내세요. 맞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낸 거니까 다 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는데 그러면 세 개가 돼요. 세 개가.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됩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상태가 좀 2번인데 저를 못 믿을 것 같아서 기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진짜 나는 속을 을 거야. 네가 제자가 부인이다 만든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밑에 보시면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자, 따라서 저량. 그럼 찾아보세요. 어떤 겁니까? 안 보이면 답을 보든가. 아까 제자가 부인이었죠? 순자산 가치 있나요?
요게 저량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뭐 한 명이 오 그랬는데 나 한 번 더 듣고 싶어. 자, 그래서 아니 진짜 뭐 그래서 이 우리가 140페이지 갈게. 환상을 더 듣고 싶어. 자, 거기 가시면은 2번 문제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2번 저량 찾으라 그랬죠? 거저먹기야 거저먹기. 이거 못 찾으면 집에 가야 돼 이거.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틀리기만 해봐 그냥. 밤새겠다 그죠? 그죠? 저는 제가 뭐야 제가 자산 가가 없죠. 근데 인구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 인구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몇 개? 3개. 2번이 정답이죠. 저도 뭐 박사를 받고 나서 뭐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맨날 강의하면 뭐해? 집에 가서 하루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말이 틀려요? 저량이 유량 같고 유량이 저량 같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가 20년째 되면서 내가 연구해서 이래서 만들어놨지.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찾았습니까? 근데 부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 부채가 좀 유력해요. 부채는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나머지 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이 저자분이 또 뭐 대차대별 손익계산서 나오면 그걸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제 얘기가 틀려요? 맞잖아, 그지? 그냥 합격해 그냥. 내가 해줄게 그냥. 그죠? 야매꾼 같은데 그냥 들어 그냥. 어? 그래도 거기 프로필 보면 박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요. 알겠어요? 이거 끝내버리고 유랑저랑은 이게 끝내버리세요. 끝내버리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냥입니까? 여기다 현재를 붙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론도 가야 돼. 현재 재고냐 자산이냐 이걸 붙여보세요. 아시겠죠? 기간이에요. 현재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유랑저랑 그렇게 끝내버리시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91페이지로 가시면은 천천히 하고 가볼게요. 91페이지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라고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라는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요, 하나의 재화요. 하나의 재화에 소득 변화만 나온다 그랬죠? 대치 효과는 하나의 재화 나와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서 다른 재화를 갖고 따진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내려가니까 우상향,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제가 기억해 안 한 걸 좀 기억해 볼게요. 수요 법칙 예외 안 했죠? 찾았습니까? 수요 법칙이 예외했어요? 안 했어? 했어? 수요 법칙이 예외 안 했죠? 아니, 거기 안 체크돼 있으면 안 한 거야. 그럼 체크 안 돼 있다는 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작다는 건데 수요 법칙이요, 수요 법칙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그냥 차분하게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수요자니까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죠. 대답 좀 해봐요. 가격이 비싸면 수출이잖아요. 이게 수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수요 법칙인데 수요량을 줄이는 게 수요 법칙인데 그냥 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베블렌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베블렌 효과라는 건 뭐냐면 과시성 소비예요. 과시성 소비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밍크 코트는 비싸죠 되게 여성분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막 밍크 코트를 입고 막 11월 달에 안 추운데 동창회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손을 들면서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그러면서 나온 거야.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부러우니까 막 만져보죠. 그죠? 이거 진짜 밍크야. 밍크 맞아.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막 여기 부러움이 사죠. 그럼 안 사고 싶어요? 좀 사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동창회 때는 이 여자만 입어요? 다 입어요. 다 입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럼 위코 커트는 비싸죠. 근데 가격이 비싸도 그냥입니까? 과시를 합니까? 그럼 수요가 줄겠어요? 수요량이 늘어나겠어? 수요 법칙이다, 수요 법칙이 예외다? 예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이다 과시성 소비다. 인간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다음 동창회든 다 흔들어대는 거야. 아름다운 밤이 카드를 막 긁고 다 쓰지 그냥. 기억하셨어요? 그럼 이건 과시성 소비죠.
그럼 우리가 가시가 배고파야 가시예요? 배불러야 가시예요? 그래, 따라서 배부른 효과. 배부른 효과. 이렇게. 아시겠죠? 한 10년 전에 야면 때 안 먹히네. 아씨. 무슨 효과? 배부른 효과. 근데 별표는 치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올 테고. 기펜제는 그냥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도 반대죠.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요, 수요 법칙의 예외예요. 예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양가로 5번에 별표를 3개 쳤죠. 모의 변화, 모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찾았죠?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런 데는 열심히 하세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이가 뭐가 붙었다 안 붙었다 차이점이에요. 양. 그럼 양이 붙으면 가격이고 양이 안 붙으면 가격 2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양이 붙으면 그냥이다. 가격이다. 가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죠. 그럼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가격 때문에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플라이스 가격하고 퀀티티 양을 본다면 수요 곡선이 아까 우상향했어요, 우하향했어요?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생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갔습니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하향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파트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이 분필이 만약에 200원이다. 원은 뺄게요. 그럼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은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100원이면 양을 늘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린단 말이에요. 무수한 점을 연결하는 게 수요 곡선이 되죠. 자, 이건 그냥이다. 가격 때문에 그렇다.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두 개에서 세 개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종속 변수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독립 변수 원인이 그냥 있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냥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따보세요. 수요량 이응이 붙죠. 그럼 그냥이다. 점의 이동이다. 그럼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하시면 안 되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의 변화죠. 그럼 가격이 안 바뀌겠죠. 그럼 안 바뀐 상태에서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00원에서 요게 움직이죠. 그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요, 곡선 자체 이동이야.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세 개로 깔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으면 우측으로 움직이죠.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죠.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수요 감소, 수요 증가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좀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공인중개사를 따야 되는 게 난이도가 작년에 어려워졌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안 적혀져 있지만 요거는 그냥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입니까? 모습인데 이건 곡선이 움직이죠.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우측으로 내려갔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거든요. 찾았습니까? 최초로 작년에 우상향 이동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상향 이동? 그럼 이거는 생긴 모양입니까? 이 곡선이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해서 우측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 이동을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지금 92페이지 있어요? 92페이지 맨 밑에 가보세요. 파란 색깔. 맨 밑에 가시면은 수요 곡선이 자체가 우측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우측에다가 어떻게 이동한다? 우상향 이동한다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를 안 하시게 되면 작년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그냥이요, 우측으로 곡선이 이동을 해요. 올라간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여기다 해놔야 나중에 안 불편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자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축은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자,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면 안 좋죠. 금리가 인상을 하면 우측 좌측, 좌측으로 곡선이 어떻게 이동했냐?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좌하향 이동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듣는 게 이거는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측으로 이게 곡선이 내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이건 그냥입니까? 이게 이동을 합니까? 그 우상향으로 곡선이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적어 놓으셨어요? 꼭 좀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가격의 외의 요인인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인구는 되게 쉬워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구가 분리되면 더 세대수가 늘어나죠.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식이에요. 근데 밑에 소득의 변화라는 게 있나? 그럼 소득의 변화에 대해 별표를 쳐보세요. 스타트. 소득이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뀌는 재화가 우등재와 열등재가 있다 그랬죠. 어떤 게 좋아요? 열등재가 좋아요? 우등재가 좋아요? 여러분들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처음엔 다 우등반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거 사죠. 좋은 게 열등제예요, 우등제예요. 우등제. 안 좋은 게 열등제죠. 그래서 처음에 다 물어보면 다 우등반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가면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요. 우등반이셨어요? 했더니 저 열등반이었어요. 네. 우등제가 좋은 거고 열등제가 나쁜 거죠. 안 좋은 거. 열등제가 중고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신차와 중고차라 그러면 자 만약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소득이 높아지면 좋은 거 사죠. 그럼 이건 수요량이 줄어든다, 수요량이 늘어난다,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요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것을 정상재라 그래요. 무슨 재라고 한다? 정상재라고 한다. 정상재라고 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은 중고차 뽑겠어요? 네네벨이 이거 뽑으리?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건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 정상재.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거 잡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란 색깔 되게 중요한데 손 들어봐.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재?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라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습 게임. 자, 그러면은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줄면 무슨 제한이 무슨 제가 되겠어요? 정상제죠. 왜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를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잠깐 여러분들이 115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115페이지로 넘기시면은 115페이지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115페이지. 그래서 이따가 이제 소득 탄력성은 또 계산까지 제가 또 할 텐데 자 지금 제가 요게 어떻죠?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정상제예요. 맞나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아직 계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이 늘어났더니 양이 늘어났죠. 그럼 무슨 제다? 정상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탄력성이 밑에 0보다 커요.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값 플러스의 소득 탄력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넘겨보세요. 소득이 증가했더니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무슨 제였죠? 열등제였어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탄력성이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 이걸 여기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게요.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같이 움직이면은 플러스, 반대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뭐다?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했다.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무슨 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느냐, 반대로 움직이느냐. 체크하셨죠?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게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무슨 제니 나왔거든요. 정상제가 나왔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앞쪽으로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아주 칭찬해 줄 거야. 아니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20년 동안 강의인데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가죠. 93페이지로 가시면은
93페이지 가셨어요?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체재 가격 변화라는 게 있나? 이거 거의 99% 뜹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죠. 그러면 대체재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넘기시면은 보완재 가격도 있죠. 두 가지.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99%라는 건 거의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려운데 93페이지로 다시 가시면은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용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빌라가 비싸면 아파트 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가는데 들어볼게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해당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그럼 내가 아파트라면 빌라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의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빌라 수요를 줄이겠죠. 줄이는 대신에 그냥입니까? 아파트 수요는 늘어납니까? 아파트 수요는 늘어나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요 빌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올라서 그렇죠. 무슨 재죠? 대체재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재가 비싸면 안 사고 내 걸 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수요 대 수요는 반대로 움직여요. 왜냐면 빌라를 줄이면 아파트를 늘리죠. 얘기해봐요. 또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수요 대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따라서 상식. 저는 상식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이 줄이고 이거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그럼 해당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이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요. 그럼 아까 같이 움직이면은 그게 플러스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밑에 가시면은 대체재 있어요. 대체재. 그럼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찾았죠? 근데 또 물어보는 게 만약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하락합니까? 상승을 합니까? 상승할 수 있죠. 여기까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갈게요. 지금 파란 색깔 있어요? 자, 아파트의 대체재가 빌라가 상승하면 빌라 수요는 줄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또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한때부터 물어볼 수 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보완재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완재 찾았습니까? 보완은 설탕에 커피 타 먹죠. 그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효용이 커지는 재화예요. 그럼 밑에 가시면은 디귿번에 아파트의 보완재 가격과 아파트 수요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커피라는 부동산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따라서 보완 관계. 그럼 커피를 줄이면 설탕도 줄여야죠. 맞습니까? 그럼 커피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죠. 그런가요? 우리가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이라 했죠. 커피 안 사오면 설탕도 안 사 먹죠. 근데 우리가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수요가 봤을 때 아까 같이 움직이면은 대체재였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요거는 같아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이건 뭐다? 보완재죠. 보완재. 그럼 보완재 가격과 나는 반대죠. 그 밑에 디귿번에 아파트의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내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옆에다 적어 놔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라고 얘기한다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가격을 또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디귿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줄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하면 되게 힘들까봐 자 우리 가볼게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교재로는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좀 어려워요. 교차 탄력성 찾으셨습니까?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자 밑에 가시면은 XJ 가격과 YJ 수요죠. 같은 재화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의 가격에 대한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대체재 가격과 아파트 수요는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그냥요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보완재와 나는 반대로 움직이죠.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교차 탄력성 보고 있나요?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적용해 보시면은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플러스죠. 플러스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xj 가격의 yj 수요라는 변화가 동일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반대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보완 관계죠. 그럼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xj 가격과 yj의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아까 소득하고 다른 부동산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그냥이었어요. 열등제였어요. 그럼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줄죠. 플러스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완제 가격은 어떻죠? 보완제에 대한 가격과 나는 반대죠. 그럼 x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y제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등제와 보완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러면 열등제하고 보완제는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집에 가셔서 남편분한테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여보,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열등제도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맞아요?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요 반대로 움직여요. 그럼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됐다 쉽게 나와요. 자 볼게요. 저 보세요. 만약에 A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B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났대요.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무슨 제죠? 야, 미치겠다. 야, 이게 아까 여기 빌라고 여기 아파트라고 봐봐요. 빌라 가격이 비싸면 아파트 사죠.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 대체. 이해하셨습니까? 제발 좀 지금 문제 풀고 하나. 알겠어요? 같은 가격이야, 다른 가격이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요량이 늘어났다. 그럼 이거 무슨 제? 대체제, 대체제. 맞죠? 내가 다 가르쳐주고 기출문제를 풀 거야 지금. 알겠죠, 그죠? 잘 풀어야 돼. 무슨 제? 대체제. 근데 A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C라는 수요량은 감소했대요. 무슨 제가 되죠?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가격 대 수요야. 근데 해당 재화야 다른 재화, 다른 재화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그냥 못 넘어가겠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42페이지. 동영상 들으신 분들 풀어보세요. 142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 있어요? 이거 5번 문제 풀어야 쉬어. 이거 못 풀면 안 쉬어. 지금 여러분들 5번 보시면은 A 부동산과 B 있었죠? 좀 전에 기억나요? 그 다음에 A 부동산과 C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A와 B, A와 C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거든요. 그럼 다시 갈게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움직이면 잡채셔야 돼요. 내가 다 저기 정답을 해놨어. 저것도 보고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밤새겠다. 깜짝아. 답 봤지? 답도 잘 안 보니 노안이 오면 잘 안 볼 텐데. 1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자, 손 들어봐. A 가격과 B죠. 같은 가격이에요? 반대, 이건 다 같은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이야? 다른 가격이죠. A가 가격이 오르니까 B가 늘어났다는 거죠.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예요.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맞히셔야 돼요. 나 눈물이 나 이거.
이거 계산이 아니거든요. A 가격이 상승했더니 C가 줄었죠. 이거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 찾았습니까? 나 진짜 밤 1번 맞힐 수 있어? 이거 맞춰야 내년에 또 안 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재화 가격이요,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가격 대 수요의 움직임이 가장 힘든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대 수요를 본다면 뭐 대체재는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늘리잖아요. 근데 수요 대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가격 대 수요를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요량이 늘어났죠. 무슨 관계다? 대체재 관계고. 맞습니까? A 가격이 상승했더니 C가 줄죠.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라는 거죠. 이 문제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수강생이 다 맞히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가 마저 틀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틀린 거 틀리면 괜찮아. 근데 이런 데서 틀려주면 큰일 나는 거지. 잔소리 그만할게. 1번이 정답이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마스터하세요. 그죠? 이걸 마스터하시면은 대체재 보완제는 어느 정도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같이 보완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때 문제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겠어요? 속으로는 그럴 거야. 동영상들이 아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마음이 그래. 내가 합격하고 있으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이 날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94페이지로 가봐요.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볼게요. 아까 소득 있었죠?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이게 시험 문제 거의 99% 나와요.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좀 전에 풀었었죠. A 가격과 B는 그냥요 다른 부동산 가격이죠. 그럼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 가격인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94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있어요. 이것도 별표 3개. 땅. 그죠? 그럴 거 아니야. 다 별표 3개 치라고. 요거만 이제 치는 거야. 쳤어요? 자, 이게 왜 나오냐면, 봐봐요. 가격이 상승했나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나요?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예상한다는 것은 올라갈 거를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대답해요. 올랐어? 안 올랐어? 짱내지 말고. 올랐어? 그러니까 200원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200원이 300원, 400원, 500원 오를 거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200원이 올라갔다면 곡선상에 점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올라갈 걸 예상한다는 것은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가격이다, 이것도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예요. 아시겠죠? 이게 대박이 잘 나와요. 그럼 수요자들은 장래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다면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다른 것도 너무 쉬워. 수요자의 선호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의 장기적인 수익률이 추세를 본다면 대체 투자 대상을 이 저자가 주식이라고 해놨죠. 그럼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수익 상승 추세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이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정상제는 그냥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이 증가하죠.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고, 대체제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이죠. 선호도 기호도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인구 유입 증가하면 증가하고, 소비자의 예상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 증가하겠죠.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 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이에요. 금리를 낮춰주면 수요를 더 늘리죠. 그 다음에 이 융자비율 LTV라고 하고 DTI를 높여줘야지만 더 많이 대출해 주거든요. 그럼 하향 조정시키면 증가한다, 오히려 감소한다?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풀었던 건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를 봤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하나 찾는 게 빠르죠.
그럼 하나 찾는 게 어떤 게 빠르겠어요? 아파트 가격 찾는 게 빠르겠죠. 맞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러면은 오늘 프린트 아까 1번 문제 풀었죠? 그 2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고 얘가 예상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이죠. 찾았어? 그러면 가격이야 가격이 아니야? 아니죠. 읽어보세요.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찾으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게 있나?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거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에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해설해 놓으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건축 원자재는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축 원자재 가격과 아파트 가격은 빼고 들어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좌측만 가는 거를 골라보세요. 좌측만. 거기 다 가르쳐 줬어요. 몇 개? 일단 인생을 찍는 거 찍어보세요. 그 몇 번? 1번 아닙니다. 2번이 정답. 3개가 정답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인구가 감소하면 좌측이죠.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좌측. 아까 대체주택 가격 기억하세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나도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좌측이라는 거죠. 여기서 걸린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해설을 다 드릴 테니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3가지만 골라보세요. 인구 감소, 또 선호도 감소, 대체재 가격 하락이라는 거죠. 대체재가 가격이 하락하면 개 많이 사고 내 거를 줄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대체재 가격 하락이 가장 유력하기 어려웠던 거야. 아시겠습니까? 물론 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다 어렵겠지만 다시 갈게요. 2번 문제 있죠? 다시 해설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건축 원자재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공급을 늘리는 효과죠. 수요를 좌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다시 간다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그냥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늘리는 것은 이렇게 움직인 것이 이게 좌측으로 이동한 게 아니죠. 그럼 아파트 가격도 없어야겠네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게 대체 가격이죠. 그러면 대체재 아까 대체재 가격과 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얘가 하락하면 얘 많이 사죠. 내 거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내게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힘든 건 뭐였다?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죠. 찾으셨어요? 요거. 그래서 몇 개다? 3개가 되겠죠. 틀리면 안 돼 이제. 그럼 불러보세요. 좌측으로 있는 게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 3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별표를 3개 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꼭 열심히 하세요. 됐고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가보세요. 9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95페이지 가시면 밑에 부동산의 수요의 특징은 그냥 잡아봤죠. 그죠? 잡아봤기 때문에 안 했어요? 했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안 한 거 위주로 좀 영향가 작은 건 양가로 8번은 안 했었죠?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밑에 그래프를 본다면 자 갑의 수요와 을의 수요를 합쳐요. 그러면 시장 전체가 되는 시장 공급국 시장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되는데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많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갈게요. 이 칠판 주개가 원래는 1,5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 근데 만약에 1,000원으로 줄잖아요. 그냥입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근데 개인마다 틀리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갑돌이가 2개 늘리고 을돌이가 3개 늘렸어요. 그럼 2와 3을 더하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5죠? 그럼 그냥입니까? 5개로 더 늘어났습니까?
그럼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는 가격이 동일한 수준에서 양들을 합쳤어요. 두 개, 세 개를. 그래요?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제 그래프 그림은 상당히 지금 난해집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그냥요, 가격은 똑같이 떨어졌죠? 근데 그냥요, 양이 달라요. 그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을 배우셨죠? 그럼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가격에 대한 양이 변하죠? 그럼 양의 변화를 보니까 더 그냥입니까?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어서 수요량을 더 늘린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다. 우리가 요게 좀 가파르고 더 완만하다. 그 다음에 더 완만하다.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같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개인적인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자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 틀리다는 거야. 얘기 좀 해요. 그러면 탄력성은 뭐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전체 반응이 더 늘어난다는 거야. 나도 알아. 많이 힘들죠. 그래프 그리니까 미치겠는 거야 지금. 쟤는 왜 또 자극을 얘기하고 그러니 그러는데 자극은 틀려 같아. 반응이 다른 거죠. 그걸 합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자극은 틀려, 자극은 같아. 같죠.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상에서 칠판 두 개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진 거는 그냥요 다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그 양을 늘리는 게 틀리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얘는 두 개밖에 못 늘렸죠. 근데 얘는 세 개를 더 늘렸죠. 그런가요? 합치면 몇 개 늘렸어요? 더 탄력적이죠. 근데 가격을 합쳤나요? 양을 합쳤나요? 양을 합쳤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수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으로 합친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합계다, 수평적인 합계다. 수평적인 합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 수요 곡선은 더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러면 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가볼게요. 지금 96페이지는 피고 있어요? 그럼 개별 수요는 하나하나의 소비자죠. 시장 전체를 합쳤는데 기억해 보시면은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어떻게 합쳤어요? 수평으로 합쳤죠. 이거는 가격을 합쳤다는 양을 합쳤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수직적으로 합쳤다.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수평 쪽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수평 쪽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파란 색깔이 없지만 이해하셨어? 그럼 니은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합쳤죠? 수평적으로 양을 합친 거죠. 그럼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1,500원에서 1,000원 떨어진 거는 같죠. 근데 개인들에 대한 수량을 다 합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디귿에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보다 동일한 가격 수네. 왜? 가격은 동일했으니까. 양의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더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 양을 합쳤으니까 양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비탄력, 탄력. 더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거죠. 고좋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 안 알아봐도 되긴 하는데, 자, 할게요. 여러분,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는 아시죠? 자, 우리가 잠재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죠. 그러면 우리 예비 수요라는 것은 나중에 살 능력이 생기면 실질적 수요, 유효 수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비 신랑은 아직 결혼했어야 하지 안 했어. 안 했지만은 결혼할 거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보는 쪽 수요와 파생 쪽 수요라는 게 있나요? 자, 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장난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서 마지막 강의니까 내가 본원 쪽으로 원할 수도 있고요. 본원 쪽 수요가 될 수도 있고, 파생 쪽 수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파생 쪽 수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빵집 가셔서 밀가루 사요? 빵을 사요? 빵을 산 게 따라서 본래 원해서 직접 먹기 위해서 산 거죠. 에? 직접 수요라 그래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사요? 밀가루 사요? 밀가루 드시려고 샀어요? 빵을 생산하게 샀죠. 그럼 그냥입니까? 파생되는 겁니까? 파생되는 수요죠. 맞아요? 직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 간접 수요죠.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요한 거죠. 맞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빵 나와요? 주택 나와? 그럼 여러분들 토지를 원하세요? 주택을 원하세요? 택지는 건설회사가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택은 그냥이다 보는 쪽이다. 직접 수요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건설회사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땅이 필요해요. 그럼 택지를 왜 샀죠? 주택을 생산하게 샀죠. 그럼 직접을 했다, 간접을 했다? 간접이라는 거죠. 이게 가야 되는데 보는 쪽 수요 있어요? 그다음에 본래 원해서, 그럼 빵하고 주택은 본래 원해서 산 거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밀가루 산 거는 뭘 생산하기 위해서? 빵을 생산해서 산 거죠. 그러니까 파생 쪽은 보는 쪽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파생 쪽으로 또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수요라는 거예요. 그럼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안 늘어나겠어요? 다시 늘어나겠어요?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 택지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택지는 보통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를 건설회사가 샀다는 것은 토지를 직접 보는 쪽으로 산 건가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건가요? 그럼 토지는 직접보다는 간접 수요의 개념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신규는 내가 그냥 돈이 생겨서 새로 아파트 사면은 신규 수요고, 교체는 낡은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교체 있죠. 단독을 혼자서 수요한 거고 집은 여럿이서 수요한 거고요. 자가라는 건 직접 소유하지만 차가는 그냥입니까? 빌립니까? 빌 목적으로 이제 수요하는 거고, 가수요라는 것은 이용 의사가 없죠. 투기적인 사재기 수요고, 실수요는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수요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아까 유량과 절량에서 무슨 양을 가는 게 낫다. 절량. 그래서 따라보세요.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러면 저가 뭐죠? 제가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를 잡으세요. 유량절량.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양이 붙었죠. 그럼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가격이고 양이 안 붙었죠.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그럼 얘를 찾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